안녕하세요. 파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플 기업 신화의 주역, 애플 CEO 팀 쿡에 대한 흥미로운 스토리 소개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이 사람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유명 소프트웨어 오러클 CEO이며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는 절친 사이로 잘 알려진 레리 앨리슨이라는 성공 사업가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이전에 원조격 아이언맨으로 평가받던 레리 앨리슨은 스티브 잡스 사망 2주년을 맞이했던 지난 2013년 애플 기업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표명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25년 찐 우정을 함께 나눈 나의 베스트 프렌드였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우리 시대의 에디슨이자 피카소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애플 기업과 스티브 잡스의 뒤를 잇는 애플의 새로운 CEO 팀 쿡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는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천재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없는 애플은 앞으로 사업 고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자, 12년이 흐른 현재 레리 앨리슨의 애플 예언은 완벽히 실패했으니 팀 쿡 CEO의 리더십 아래 애플은 2023년 현재 시가총액 3조 달러에 평가받는 글로벌 최대 테크 기업으로 성장 중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총 8가지 챕터로 구성되었는데요. 제1장 무명 애플 CEO 팀 쿡, 제2장 마이더스 손 CEO 팀 쿡, 제3장 탁월한 정치 외교관 CEO 팀 쿡, 제4장 알뜰기업 살림남 CEO 팀 쿡, 제5장 EQ CEO 팀 쿡, 제6장 카리스마 워커홀릭 CEO 팀 쿡, 제7장 주주 이익 실현 실천 CEO 팀 쿡,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8장 워런 버핏이 가장 사랑한 CEO 팀 쿡으로 구성됩니다. 제1장 무명의 애플 CEO 팀 쿡에 대한 설명 부분입니다. 지난 2011년 팀 쿡이 새로운 애플 CEO로 부임했을 당시 시장의 회의로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지난 1985년 자신이 땀 흘려 일궜던 애플 기업으로부터 쫓겨난 스티브 잡스는 이후 자신의 부재 속에 사업 고전을 면치 못한 애플이 파산 직전에 벼랑 끝까지 몰렸던 지난 1997년 애플을 살리기 위해 귀환하게 됩니다. 이후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애플 CEO 임기 기간 동안 iMac, 아이포드, 아이폰, 아이패드와 같은 차세대 혁신 스마트 기기 브랜드 런칭을 성공시키면서 기존 컴퓨터 PC 업계, 음악 업계, 미디어 업계, 이동통신 업계, 종합 엔터테인먼트 업계들이 직면한 사업 한계성을 완벽히 업그레이드 시켰던 스티브 잡스. 이처럼 혁신적, 창의적 사업 비전으로 똘똘 뭉친 유명 천재 CEO 스티브 잡스와는 달리 당시 남들이 보지 않는 애플 기업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던 거의 무명에 가깝던 팀 쿡이 스티브 잡스의 후계자로 지목되었을 당시 시장의 회의적 시각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글로벌 테크 업계 내 혁신 아이콘 스티브 잡스라는 유명 CEO의 후계자 자리를 맡게 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부담감을 느꼈을 팀 쿡은 역시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 시장 내 만연된 애플 비관론 세력들의 거침없는 회의론과 질타까지 맞서야 했으니 실로 당시 팀 쿡의 심정을 그 누가 헤아릴 수조차 있었을까 생각됩니다. 최근에서야 가장 성공한 CEO로서 안도의 한숨을 쉴 법한 팀 쿡의 평탄치 않은 애플 CEO로의 홀로서기 여정은 다음에 요약된 일부 사례로도 충분히 정리되겠습니다. 매년 애플 제품 설명회에서 혁신적인 신제품과 서비스로 청중을 환호하게 만들었던 과거 스티브 잡스의 애플 시대와는 달리 팀 쿡의 애플은 뚜렷한 신제품 아이디어가 철저히 결여될 것이라는 시장의 비관론, 그리고 단순히 사수였던 스티브 잡스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격이라는 차가운 여론에 맞서야 했던 팀 쿡이었습니다. 그나마 팀 쿡의 CEO 성공 사례로 칭찬받던 애플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 진출 소식은 이후 급 전개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 심화 속에서 시장의 극심한 우려론으로 급변했습니다. 그리고 막 CEO로서 자신에 대한 시장의 회의적 시각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팀 쿡은 지난 2014년 돌연 자신이 동성연애자임을 만천하에 밝혔으며 이후 단기간 내 애플 주가 급락세를 초래하는 듯 했으나 이후 애플이라는 성공 기업의 화려한 CEO로서의 팀 쿡이 아닌 진중하면서도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팀 쿡을 통해 세상의 팀 쿡이라는 CEO의 브랜딩을 강하게 인식시켰다는 긍정적 기사 내용들도 접했던 당시 시장 분위기였습니다. 제2장 애플의 간판급 마이더스의 손, 팀 쿡에 대한 설명 부분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유래된 손에 닿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만드는 능력을 의미하는 마이더스의 손. 하는 것마다 다 성공하는 애플 CEO 팀 쿡의 마이더스 손 능력들에 대한 리뷰는 다음과 같겠습니다. 비록 사수였던 스티브 잡스와 같은 혁신적 사업 비전가로서의 면모는 찾아보기 힘든 팀 쿡이었으나 팀 쿡에게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사업 수완이 존재했으니 바로 애플 생태계가 지닌 무한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사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 완벽한 사업 영업가로서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지난 2011년 애플 CEO 취임 이후 지난 12년간 팀 쿡 리더십이 입증해낸 사업 일관성에 오늘날 시장과 투자자들의 환호와 극찬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개인 프라이버시 정책, 앱스토어 독점 우려론, 미국 중국 간 무역 분쟁, 미국 트럼프 정부, 빅테크 기업들을 향한 독점 규제 관련 정치적 리스크, 글로벌 팬데믹에 따른 500여 개 애플 스토어 폐쇄, 글로벌 반도체 품귀 및 공급망 폐쇄 등등 다수의 기업 내 외부 불안 요소들이 만연했던 지난 12년간 글로벌 테크 업계 상황. 이와 같은 글로벌 테크 업계의 상황 속에서도 애플 기업 살림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온 마이더스의 손 CEO 팀 쿡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는 시장 분위기는 그의 CEO 임기 기간 내 달성하는 괄목할 만한 애플 주가 상승세를 통해서 잘 입증되겠습니다. 애플의 새로운 마이더스의 손, 팀 쿡의 탁월한 리더십 성적표는 에어팟, 애플워치, 애플 서비스 사업부 실적 지표로도 잘 입증됩니다. 비록 스티브 잡스의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와 같은 혁신적 제품 런칭은 없었으나 팀 쿡 CEO가 런칭한 두 개의 제품들이죠. 무선 이어폰 기기 에어팟과 스마트 시계 애플워치는 현재 주력 시장 내 높은 점유율을 확보 중입니다. 또한 앱스토어 및 디지털 미디어 사업부가 포함된 애플 서비스 사업 부문 역시 괄목할 만한 실적 지표를 달성했는데요. 예를 들면 지난 2022년 애플 서비스 사업부 연매출은 770억 달러를 달성. 이는 맥북, 아이패드 등 일부 가전기기 사업부 연매출 수준의 두세 배를 능가하는 한편 70% 이상의 높은 수익성 지표를 달성 중이겠으니 이와 같이 괄목할 만한 기업 실적 지표를 달성함으로써 과거 애플 비관론을 완벽히 무마시킨 팀 쿡 리더십의 애플 기업입니다. 이처럼 각종 시장 불안 요소들로부터 애플 기업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가고 있는 영업의 신 팀 쿡 CEO에 대한 예찬론은 미국 명문 콜롬비아 대학 경영학 교수 댄 왕의 흥미로운 비유법을 통해서도 잘 종합됩니다. 과거 스티브 잡스의 애플 기업은 흡사 패션 의류 기업의 면모를 띄었습니다. 내년 소비자들의 취향을 완벽히 저격할 패션 의류 상품이 런칭된다면 그의 업계의 모든 매출을 독식하는 대박의 한 해를 맞이하는 한편 만일 내년 패션 트렌드에 부합하지 못하는 패션 의류 상품이라면 소비자들로부터 철저한 배제 및 막대한 순손실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혁신적 제품 런칭에만 사업 초점을 둔 스티브 잡스의 애플은 그만큼 변동폭이 높은 기업 실적 지표 상황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시장과 투자자들이 팀 쿡의 애플 기업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과거 불확실성, 즉 대박 아니면 쪽박식 불안정한 매출 구조에 노출되었던 애플 기업을 오늘날 안정적이며 일관성을 지닌 기업으로 재구현해낸 영업의 신호로서의 CEO 자질을 극찬 중이기 때문이라는 종합 분석입니다. 지난 2011년 당시 스티브 잡스로부터 애플 경영 지휘권을 승계받은 팀 쿡에게 스티브 잡스가 건넨 말은 나 스티브 잡스가 뭘 할지에 대해 고민하지 말고 무엇이든 옳은 일을 해라 였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팀 쿡은 그의 사수로부터의 조언을 몸소 실천하게 됩니다. 비록 아이폰과 같은 업계 지각 변동을 일으킨 혁신적 제품 런칭에는 다소 미미했으나 팀 쿡은 스티브 잡스의 경영 아래 구축해낸 애플의 기업 브랜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내외부적 기업 살림 가꾸기 전략, 즉 중국 시장 진출을 통한 애플 매출 신장을 달성하는 한편 기존 애플 공급망에 대한 대대적 개편을 통해 기업 효율성 및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는 전략 등에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자신의 사수였던 스티브 잡스가 밟은 CEO 길을 그대로 걷기보다는 자신이 잘 해낼 수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팀 쿡은 실제로 과거 스티브 잡스가 자신의 집처럼 매일 방문하던 애플 디자인 스튜디오를 거의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애플의 경제 대통령답게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애플 운영팀, 재무팀과의 마라톤 회의를 통한 기업 내 비효율성 최소화 및 수익성 지표 향상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참고로 애플 내부 관계자들은 매주 금요일 사업 미팅에 Date Night with Tim이라는 별명을 부여, 이는 금요일 오후에 시작된 회의가 저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라는 증언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난 2011년 팀 쿡 CEO직 수락 당시 연매출 1,080억 달러의 애플은 2022년 거의 4배 급증한 연매출 3,940억 달러를 기록 중이며 같은 기간에 기업 순이익 역시 3.7배 성장한 것으로 집계 분석됩니다. 다음 테이블에서 나타나듯이 팀 쿡이 애플 CEO로 취임한 이후 연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주당 순이익, 자사주 매입 부분에서 모두 양호한 경영실적이 종합된다는 점에서 애플의 경제 대통령 팀 쿡의 CEO 징크가 그 빛을 발하고 있겠습니다. 제3장 탁월한 정치외교관 CEO 팀 쿡을 설명하는 챕터입니다. 탁월한 정치외교관 CEO 팀 쿡의 리더십은 지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정부 상황 속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애플 생산 공정의 중국 현지화 전략을 주도해온 팀 쿡은 애플의 진정한 기업가치 언락을 위해서는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해야 함을 확신, 이후 6년여간 지속적인 교섭의 성과로 지난 2014년 중국 최대 이동통신그룹 차이나 모바일과의 사업 제휴를 성공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중국 스마트폰 시장을 애플의 연매출 비중 넘버2 시장으로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당시 극심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 상황 속에서, 즉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 속에서 어느 쪽 고래의 편을 들어야 할지 고민에 빠진 미국 기업들과는 달리 탁월한 정치 외교관으로서의 팀 쿡은 성난 양쪽 고래 측을 모두 만족시키는 윈윈 상황을 연출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고래 중국에 대한 팀 쿡의 외교 정책입니다. 지난 2016년 중국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향후 5년간 애플 현지 공장 증축 프로젝트 및 중국 현지 내 막대한 R&D 투자 계획을 체결한 팀 쿡의 애플은 이미 2,750억 달러를 중국에 투자한 것으로 집계 분석됩니다. 만일 이렇다면 또 다른 고래죠. 미국 트럼프 정부는 당연히 애플 기업 말라 죽이기 정책을 펼쳤을 것으로 생각되겠으나 독불 장군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미국 CEO들 중 하나가 바로 팀 쿡이었다는 점에서 다시금 탁월한 정치 외교관으로서의 EQ CEO 팀 쿡의 저력이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고래
미국에 대한 팀 쿡의 외교 정책은 다음과 같겠으니 바로 지난 2019년 가을 애플이 차세대 맥 프로를 기존대로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결정했다는 시장 이벤트였습니다. 지난 2019년 여름까지만 해도 맥 프로 생산 공정을 중국 공장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소문이 업계에 돌았으나 이후 심화되는 미국-중국 간 무역 전쟁을 의식하듯 애플은 유일하게 미국에서 생산되어 온 맥 프로를 지속적으로 미국산, 즉 메이드 인 USA로 유지키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애플의 애국 정신에 감동한 미국 트럼프 정부는 애플 주요 제품들에 대한 관세 면세 조치 등 사업 특혜권을 보장하게 되는데요. 이렇듯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따른 양국 간 첨예한 대립 상황에서도 양국의 중재자로서의 CEO 역할을 적절히 소화해내며 팀쿡만의 탁월한 정치 외교관 CEO로서의 진가를 발휘했다는 것이 시장의 공통된 분석이었습니다. 제4장 알뜰한 기업 살림남 팀쿡에 대한 설명 부분입니다. 무분별한 기업 비용 소비를 최소화하는 알뜰 살림남 팀쿡 CEO 면모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항목들을 통해 잘 확인할 수 있겠으니 바로 첫째, 불필요한 M&A 피하기, 둘째, 칠 때 치고 빠질 때 과감히 빠지기입니다. 첫째, 불필요한 M&A 피하기. 애플이 현재 보유한 현금성 자산 하나만으로 만일 애플의 팀쿡이 원한다면 지금 당장 유명 SNS 서비스 기업 스냅에서부터 유명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 에어비앤비, 소니, 우버 등 다수의 업계 리더 기업들을 집어삼킬 수 있겠습니다. 만일 자신의 CEO 임기 기간 내 전설을 남기고픈 CEO라면 최근 수년간 폭등한 기업 몸값을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M&A 전략을 추진하려는 충동감도 생길 법한데요. 하지만 팀쿡의 애플이 추진한 메이저급 전략적 M&A는 유명 헤드폰 브랜드 비츠에 대한 30억 달러 M&A 전략뿐이었으며 이는 애플이 단 3일 동안 창출해내는 매출 수준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상대적으로 소박한 M&A 전략이었습니다. 한 가지 여담으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과거 애플 CEO 팀 쿡에게 테슬라 기업에 대한 애플의 M&A 오퍼 의사를 전했으나 팀 쿡이 이를 거절했다고 밝힌 점과 이후 투자 미디어를 통해 팀 쿡은 일론 머스크의 M&A 오퍼 연락을 받아본 기억이 없다고 일축한 점 역시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둘째, 칠 때 치고 빠질 때 과감히 빠지기. 팀 쿡을 높이 평가하는 또 한 가지 CEO 자질은 애플이 어느 시점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시장 점유율을 극대화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과감히 사업 철수를 해야 하는지 결정해내는 냉철한 CEO 판단력입니다. 사실 팀 쿡의 리더십 상황 속에서 그 빛을 발하고 있는 에어팟, 애플 워치와는 달리 사물 인터넷 기기, 홈포드와 애플 맵 등 다수의 상품 서비스는 사업 실패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애플이 실패를 할 수 있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라는 근거 없는 사업 집착에 연연하지 않고 실패를 인정해온 팀 쿡의 위기 관리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시장의 공통된 해석입니다. 반면에 일단 성공 가능성이 간파된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 총력을 퍼부어서 끝까지 승리를 이끌어내는 팀 쿡의 CEO 판단력은 이미 앞서 살펴본 대로 에어팟, 애플워치, 애플 서비스 사업 부문의 성공 신화를 통해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에서 관찰되듯이 팀 쿡 리더십 아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애플의 프리미엄급 브랜드 파워 역시 지난 2011년 자신의 사수였던 스티브 잡스로부터 CEO직을 인계받은 이후 팀 쿡이 이끌어낸 가장 높은 CEO 업적들 중 하나로 종합됩니다. 제5장 EQ CEO 팀 쿡에 대한 설명 부분입니다. 애플 CEO 팀 쿡은 까다롭기로 소문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음까지 열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미 EQ CEO로서의 탁월한 면모를 입증해냈습니다. 팀 쿡과 도널드 트럼프의 인연은 지난 2016년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대선 승리와 더불어 시작됩니다.
대선 기간 내 힐러리 클린턴 대선 후보를 지지해왔던 팀 쿡이었으나 힐러리를 이기고 미국 대통령이 된 트럼프에게 먼저 전화를 건 애플의 팀 쿡은 대통령 당선을 직접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했으며 당시 팀 쿡의 우호적 제스처는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의 해석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의 친분 관계를 적절히 유지해온 팀 쿡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친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적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하는가 하면 이후 트럼프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정치, 경제, 문화 이벤트에서 팀 쿡의 모습을 자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은 팀 쿡은 아주 훌륭한 CEO라고 극찬했으며 그 이유는 팀 쿡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직접 나에게 전화를 해서 함께 논의하는 적극적이며 우호적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3월 한 회의 자리에서 자신의 이름 팀 쿡을 팀 애플로 잘못 부른 트럼프의 실수를 비아냥거리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실수를 위트 있게 넘기는 팀 쿡의 이러한 외교 접근법, 다음 이미지에서와 같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 내 이름을 팀 애플로 개명하는 팀 쿡의 우호적 자세에 트럼프 대통령은 팀 쿡의 EQ CEO 자질을 높게 평가하게 되었으며 이는 애플이 트럼프 정부 기간 내 누렸던 직간접적 기업 혜택의 중추적 역할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019년 한 투자자는 유명 투자 미디어를 통해 IQ가 돋보이는 스티브 잡스는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로 대변되는 업계에 큰 획을 긋는 혁신적 센세이션 제품을 런칭했다는 점에서 현재 팀 쿡 주도하의 애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업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 중국 간 무역 분쟁이 야기되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지금 애플에게 필요한 CEO는 IQ가 돋보였던 스티브 잡스보다는 EQ가 돋보이는 팀 쿡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제6장 카리스마 넘치는 워커홀릭 CEO 팀 쿡에 대한 설명 부분입니다. 팀 쿡의 CEO로서의 이미지는 항상 웃음을 띠고 다니며 침착한 발언과 제스처로 청중들을 차분하게 만드는 부드러운 CEO의 이미지로 잘 대변됩니다. 그러나 애플 기업 내부에서는 팀 쿡 역시 스티브 잡스 못지않은 카리스마 넘치는 CEO의 면모를 지니고 있음을 간파 중입니다. 물론 애플 임직원 사이에서는 과거 스티브 잡스의 애플 시대보다는 현재 팀 쿡의 애플 시대는 좀 더 유연하고 숨쉴만한 여유로운 일터라는 의견이겠으나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글로벌 애플 세일즈 현황을 리뷰하면서 아침을 맞이한다는 팀 쿡 역시 업무에 관해서는 완벽주의를 추구함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첫 번째 사례는 당시 일본으로 배송되어야 했던 25대의 애플 컴퓨터가 한국으로 잘못 배달된 사실을 알게 된 팀 쿡은 크게 격분하며 당시 실수를 반성할 것을 촉구한 사례입니다. 연간 수억 개 이상의 아이폰을 수출하는 애플의 규모에서 단 25대의 애플 컴퓨터 배송 실수가 뭐 그리 대수냐 여길 수도 있겠으나 팀 쿡이 추구하는 애플 완벽주의 차원에서는 개수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한 미팅 자리에서 팀 쿡은 오늘 몇 대를 생산했지? 네, 10,000대를 생산했으며 이들 중 98%는 성공을, 나머지 2%는 불량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98%라. 그렇다면 2%의 불량이 왜 발생했는지 설명해 보겠나? 라고 질문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러한 단순한 일화에서 애플 CEO로서 팀 쿡은 자사의 임직원들에게 자신과 동등한 수준의 세심한 태도로 업무에 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지난 1998년 애플에 합류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애플 임직원들과의 미팅에서 무려 11시간 동안 미팅을 진행했다는 사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례는 애플의 각 사업 부문 매니저들은 팀 쿡과의 미팅 준비를 위해 마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같은 자세로 임한다는 사례입니다. 만일 안일한 자세로 준비 없이 팀 쿡과의 미팅에 참여하게 된다면 팀 쿡은 해당 팀원들의 눈물, 콧물을 쏙쏙 다 빼놓을 정도로
매서운 질문 공세와 카리스마로 코너까지 몰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제7장 주주 이익 실현 실천 CEO 팀 쿡에 대한 설명 부분입니다. 지난 2013년 당시 월가 유명 기업 사냥꾼이었던 칼 아이칸은 애플이 축적해온 막대한 현금성 자산을 기반으로 적극적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지급을 통해 주주들에게 상환하라며 투자 촉구했으며, 이 상황에서 팀 쿡은 그의 사수였던 스티브 잡스와는 전혀 다른 애플 CEO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티브 잡스였다면 무시했을 당시 칼 아이칸을 포함한 일부 애플 주주들의 촉구에 팀 쿡은 적극적으로 수용의 자세를 보이며, 실제로 팀 쿡은 칼 아이칸과의 만남을 추진하게 됩니다. 장장 3시간에 걸친 긴밀하면서도 우호적인 저녁 자리를 가진 후 팀 쿡의 애플은 칼 아이칸이 제안했던 애플 자사주 매입 정책을 통한 애플 주주 이익 극대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당시 이러한 결정으로 애플은 칼 아이칸이라는 무시무시한 기업 사냥꾼과의 치열한 프록시 파이트 이벤트를 피할 수 있었으며, 이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존하는 최고의 가치 투자가 워런 버핏이 이끌고 있는 버크셔 해스웨이가 애플의 주주로 동참하는 중요한 시장 이벤트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외부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증권거래소 내 주식을 발행한 기업들이 자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기업 이윤을 배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배당금 지급 정책이며 다른 하나는 자사주 매입 정책으로 분류됩니다. 왼쪽 부분에 언급된 배당금 지급은 일종의 유형자산 형태를 띤 주주이익 실현 극대화 정책으로서 기업 이윤을 통해 확보된 자금의 일부를 회사 주주들에게 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오른쪽 부분의 자사주 매입은 일종의 무형자산 형태를 띤 주주이익 실현 극대화 정책으로서 실제 주주들의 통장에서 돈을 확인할 수는 없겠으나, 주식시장 내 발행된 총 상장 주식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이후 창출하는 기업 이윤을 더 많이 회사 주주들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자, 다음 테이블은 팀 쿡 CEO 2년차였던 지난 2012년부터 이번 2023년 2분기까지 애플이 추진한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지급 현황입니다. 테이블 내 빨간색 화살표 부분에서와 같이 지난 12년간 무려 7,635억 달러를 애플 주주들에게 되돌려준 애플 기업은 특히 파란색 표시 부분에서 입증되듯이 적극적 자사주 매입 정책을 통해 애플 주주이익 실현 극대화를 모색한 것으로 집계 분석됩니다. 다음 차트는 애플 기업 역사상 자사주 매입 정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래프로서, 차트 내 남색 선 그래프는 연간 자사주 매입 규모를, 그리고 하늘색 선 그래프는 적극적 자사주 매입 정책에 따른 미국 주식시장 내 애플 총 상장 주식수 감소 현황을 비교한 차트입니다. 자사주 매입 정책과 관련 팀 쿡 CEO 임기 기간 내 애플 총 상장 주식수는 무려 40% 이상 감소했으며, 그 결과 애플의 주당 순이익은 5.6배 성장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2년간 애플 시가총액은 9배 성장했음에도 애플 주가는 16배 이상 증가하면서 애플 주식 투자자들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또한 하늘색 막대 그래프에서와 같이 다른 라이벌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정책 수준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넘사벽 수준의 적극적 자사주 매입 정책을 추진해온 애플의 검은색 막대 그래프가 관찰됩니다. 다음은 애플의 배당금 정책입니다. 스티브 잡스 CEO 임기 기간 내 철두철미하게 거절당해왔던 배당금 정책은 팀 쿡 CEO 임기 2년차였던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되었습니다. 만일 팀 쿡이 애플 CEO로 임명된 당일 애플 주식 투자자가 자신의 1,000만 원을 투자한 이후 배당금 지급 금액을 모두 고스란히 애플 주식 매수에 재투자했다면 현재 투자자의 은행 잔고에는 수천억 이상의 애플 투자 수익금이 저축된 상황입니다. 이처럼 자사주 매입 정책과 배당금 정책을 통해 애플 주주이익 실현 극대화 정책을 모색해온 주주이익 실현 실천 CEO 팀 쿡의 성적표는 다음에 살펴볼 그래프를 통해 잘 증명됩니다. 다음 그래프는 애플 기업 역사상 주요 핵심 이벤트 기간 내 애플 시가총액을 정리한 그래프로서
지난 2012년 팀 쿡의 애플 CEO 취임 이후 폭등해온 애플 주가 흐름이 관찰됩니다. 마지막 제8장 현존하는 최고의 가치 투자가 워런 버핏이 가장 극찬하는 CEO 팀 쿡에 대한 설명 부분입니다. 애플에 대한 확고한 투자 의지를 표명한 애플의 대주주 버크셔 해스웨이를 이끌고 있는 워런 버핏에 대한 질문에 팀 쿡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는데요.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 혹은 비즈니스에 대해 항상 중장기적 가치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스웨이 그룹이 애플에 대해 높은 투자 관심을 보여줌은 곧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 다시 말하면 단발성 제품 출시를 통해 단기간의 주가 상승을 도모함이 아닌 지속적 제품 서비스 창조 정신을 통해 보다 나은 애플 제품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사업 관점에 입각한 애플 기업 의지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워런 버핏이 애플 대주주로 군림하고 있음에 큰 행복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최근 발표된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2023년 2분기 기준 13F 보고서 투자 현황입니다. 지난 2016년 1분기 초기 매수 이후 오랜 기간 워런 버핏이 가장 사랑하는 기업으로 주목받아온 애플 주식은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51%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며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애플 전체 기업 지분의 5.6%를 보유한 가운데 이번 2023년 2분기 투자 기간 내에는 애플 주식에 대한 중립 자세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집계 분석됩니다. 2016년 1분기 애플 주식을 초기 매수할 당시에는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 랭킹 10위권 밖이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내 빨간색 표시 부분에서 관철되듯이 2016년 4분기 포트 랭킹 7위로 첫 상위 10위권에 합류한 애플 주식은 이후 지난 2017년 1, 2, 3분기 지속적으로 포트 랭킹 3위 자리를 안착하게 됩니다. 이후 지난 2017년 4분기였죠. 2017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버크셔 해서웨이 전체 포트 랭킹 1위로 등극한 애플은 이후 23개의 분기 연속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 랭킹 1위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시장의 정평이 난 워런 버핏의 애플 무한사랑 투자법을 제대로 입증 중입니다. 지난 2011년 애플 CEO직을 맡게 된 팀 쿡은 CEO 임기 1년을 마친 지난 2012년 당시 애플 기업에 넘쳐나는 현금성 자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워런 버핏에게 무작정 전화를 하기로 결심.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하는 팀 쿡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000억 달러에 육박한 현금성 자산을 어떻게 쓰면 애플 주주이익 실현을 극대화하는데 가장 잘 쓰는 걸까요? 팀 쿡 씨, 만일 애플 주식이 투자자들로부터 저평가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애플 자사주 매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팀 쿡 이전 애플을 이끌었던 스티브 잡스에게도 워런 버핏은 일찌감치 애플 주식에 대한 자사주 매입 정책의 중요성을 설명했던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당시 워런 버핏의 투자 조언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던 스티브 잡스와는 달리 워런 버핏의 투자 조언, 즉 적극적 자사주 매입 정책을 행동으로 옮긴 팀 쿡은 이후 애플 기업 가치 상승이라는 괄목할 만한 사업 성과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5월 워런 버핏은 애플 기업은 버크셔 해스웨이 사업 포트폴리오 내 가장 가치 있는 사업 부문이라 극찬했으며 애플 기업 CEO 팀 쿡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대학 졸업 후 IBM에서 12년간 근무한 팀 쿡은 이후 당시 글로벌 최대 컴퓨터 제조 기업 컴팩으로 이직하게 되나 불과 6개월 근무 기간 중 애플로부터의 러브콜을 받게 됩니다. 컴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소규모 기업 애플을 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팀 쿡은 스티브 잡스와의 만남 직후 단 몇 분 만에 저는 스티브 잡스라는 인물에 매료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다른 CEO들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열정과 카리스마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왼쪽을 택할 때 오른쪽을 택하는 그의 사고방식에서 그는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팩트에 대해 전혀 다른 시각에서 임하는
매우 창조적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예로 당시 컴퓨터 업계 관계자들 모두 서버와 스토리지 등 엔터프라이즈형 컴퓨터 시장 내에 포커스를 맞출 당시 오히려 모두를 등한시했던 소비자 PC 시장 내 올인하는 기업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스티브 잡스와의 만남을 마무리할 때 저는 이미 스티브 잡스가 나에게 애플 잡을 오퍼해 주길 진심으로 바라게 되었습니다. 라고 팀 쿡은 설명합니다. 당시 컴팩이라는 PC 제조업계 넘버원 기업 중역직을 마다하고 애플을 택한 팀 쿡을 두고 주변 친지들 모두 정신이 나갔다며 걱정했으나 이후 우리들은 팀 쿡의 결정은 옳았음을 알 수 있으며 팀 쿡 본인 역시 애플을 선택함은 자신의 커리어 인생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을 통틀어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상 애플 기업 신화의 주역 애플 CEO 팀 쿡에 대한 흥미로운 스토리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